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의학적으로 좀 이런 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한 것부터 좀 약간 술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킨 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라는 거 말 그대로 스킨, 피부에다가 부스터, 뭐 촉진시킨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는 보통 우리들이 얼굴에 이렇게 굉장히 비싼 화장품을 바르시는데 이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고 피부 안쪽, 뭐 진피층이랄지 이런 부분에 아주 피부 성분에 좋은 주사를 피부 아래쪽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스킨 부스터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리쥬란 힐러랄지 엑소종, 미투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스킨 부스터의 효과는 방금 말씀드린 이 피부에 좋은, 피부에 영향을 주고 보습을 주고 수분을 주고 콜라겐을 형성시켜주는 이런 화장품에 있었던 좋은 성분을 우리 피부 안쪽에 직접 주사로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성분을 FDA에서 승인을 받고 식품안전의약청에서도 이런 건 피부 안에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허가를 받은 주사제를 직접 병원에서 구입을 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를 함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해진 피부랄지 아니면 거칠거칠한 피부, 그리고 약간 잔주름이랄지 뭐 이런 데에 이제 이런 스킨 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이 스킨 부스터 효과도 개인차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의 특징이나 어떤 피부의 어떤 결이랄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인적인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할지는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이제 좋은 걸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약간 간단한 시술적인 걸로는 보톡스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보톡스는 우리가 이제 근육에 놓게 됩니다. 근육에 놓게 되면 뭐 이마주름이랄지 미간주름, 뭐 눈가주름, 그리고 이제 사각턱 이런 게 직접 근육에 보톡스가 들어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지 못하게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서 주름을 펴주는, 좀 팽팽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톡스인데, 이런 보톡스를 이제 근육, 우리 깊숙한 근육층에 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피부의 바로 아래층에 표피층에 놓는 스킨 보톡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놓는 층이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마에 주름이 굉장히 심하게 있다 그러면 이마 근육에 넣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스킨 보톡스는 우리 피부의 가장 얇은 척, 그러니까 이 표피층에 아주 얇게 떠서 피부층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건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엠보싱, 우리 뽀송뽀송 이렇게 동글동글 엠보싱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엠보싱을 굉장히 이렇게 얼굴에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가 피부층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 모공을 축소를 시켜요. 모공을 축소가 되면서 일단 얼굴이 맨질맨질해지고 약간 이렇게 팽팽해지는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스킨 보톡스입니다. 이런 스킨 보톡스도 뭐 너무 이렇게 입 주위로 논다더니 아니면 뭐 구조를 너무 이렇게 잘못 놨을 경우에는 이런 얼굴에 마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간단한 시술도 반드시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레이저 리프팅이 있습니다. 뭐 고주파, 저주파, 기타 등등의 굉장히 시중의 리프팅 레이저들, 대표적인 리프팅 레이저가 뭐 울세라, 써마지 이런 레이저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레이저들은 이런 보톡스랄지 스킨 부스터에 비해서는 효과가 약간 더 오래 진행이 되지만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하고 나면 얼굴 막 이렇게 막 펴주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펴지지 않습니다. 펴지는 않고 피부결이 좋아지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고, 본인은 분명히 거울을 보면 나 좀 젊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 바뀐 거 없어? 라고 그러면 모르겠다? 이 정도 효과이신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가격도 고가인 레이저도 많고, 레이저가 주는 효과는 이런 고주파 같은 걸 사용해서 피부 아래에 있는 이 스마스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마스층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을 해서 이제 그걸 인해서 이렇게 주름을 펴주는 효과를 주는데 한 30, 40대 정도? 뭐 요즘 20대 분도 많이 하십니다. 20대 분들이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막 거울 보면서 좀 나이 든 것 같다. 물론 10대에 비해서는 나이가 들었죠. 그렇지만 20대 분들은 굳이 이런 걸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노화는 저희들이 한 30대 한 초에서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피부가 얼굴에 노화가 점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젊으신 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스킨 보톡스랄지 스킨 부스터, 레이저 리프팅 이런 경우는 이제 30대, 40대 정도. 그래서 내가 그냥 꾸준히 관리한다 라는 측면으로 해주시면 확실히 이걸
관리를 하지 않는 분에 비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그 같은 또래보다는 젊어 보이게 되는 거죠. 전문적인 얼굴을 노화를 좀 개선시키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얼굴에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겁니다. 가장 또 간단한 주사 방법이 필러라는 게 있죠. 일반 환자분들이 나 이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분도 완전히 다르고 기전도 완전히 다릅니다. 보톡스는 이 액체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근육이라든지 피부에 흡수가 돼서 주름을 펴주는 효과를 하는 거고, 필러란 건 필러, 즉 뭘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충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마주름이 깊다더니 이렇게 미간주름이 이렇게 깊다더니 아니면 뭐 팔자주름이 이렇게 깊다더니 그러면 그 꺼진 부위, 파여 있는 부분을 직접 주사를 넣어서 거기를 이렇게 채워줘서 올려주는 걸 필러라고 하는데, 이 필러의 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대표적으로 히알루산 필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뭐 단백질 필러, 칼슘 필러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히알루산 필러를 현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히알루산 필러는 녹이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팔자 필러를 맞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맞아서 오히려 얘를 튀어나와 보인다 그러면 이걸 녹여서 없애버리는 히알라제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필러를 놔가지고 뭐 부작용이 있다더니 아니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러면 이런 주사를 놓게 되면 보통 하루 정도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필러를 이마에 깊은 주름이랄지 아니면 미간 깊은 주름, 그리고 뭐 볼이 심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파여 있는 경우, 이런 경우랄지 팔자주름 이렇게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필러도 들어가는 층을 너무 얇게 놓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 진피층에서 이렇게 혈관이 올라와서 이 피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진피층에 필러를 너무 꽉 채워버리면 이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피부 쪽으로 피가 못 가게 돼요. 그러면 피부가 까맣게 괴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러를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런 피부에 괴사가 오는 겁니다. 괴사가 왔을 때는 빨리 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괴사 오게 되면 여기 다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기타 뭐 이렇게 뭐 비대칭이랄지 아니면 뭐 필러를 너무 적게 나서 또는 또 필러 너무 많이 나서 이런 경우에 또 어떤 환자의 수술 후에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이제 경험 많은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주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실리프팅, 실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실리프팅의 원리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실이 실제적으로 실인데 대부분은 이제 녹는 실입니다. 녹는 실을 이렇게 이제 얼굴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실을 이렇게 넣게 되죠. 이렇게 넣게 되면 실에 여기에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방으로 돌기가 있어서 내가 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실을 쭉 당기면은 이 돌기가 이게 잡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얼굴을 이렇게 해서 이런 역할로 실을 넣어서 보통 한쪽 당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실을 넣어서 이 실을 이렇게 올리게 되죠.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팽팽해지고 아주 주름이 펴지고 젊어 보이는 이런 효과를 주는데, 이 실리프팅의 단점이 많습니다. 단점이 일단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르면 뭐 3개월 정도밖에 안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효과가 길지 않다는 이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3, 4개월 뒤에 아들 결혼식이 있어. 근데 나 너무 이러고 아들 결혼식 가기가 싫어. 근데 수술하기 무서워.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한 6개월 정도 반짝 이러고 착 이렇게 젊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리프팅도 꽤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실이 뭐 밖으로 튀어나온 건 아주 많이 나온 부작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실이 균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찝혀 얼굴이 이렇게 딤플이라 그러죠. 얼굴이 찝힌다더니 뭐 이런 부작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경험 많은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장 효과도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방법이 안면 거상술. 말이 무섭죠? 안면을 거상한다 여기서 좀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실제 수술도 저희들은 이제 이런 성형수술을 밥 먹고 눈만 뜨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지만, 실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방법은 얼굴을 최대한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안쪽 그리고 이렇게 귀 바로 앞쪽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귀 밑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피부를 여기서 이렇게 다 들어 올립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어차피 자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우리 피부 아래쪽에는 우리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걸 뭐 SMAS, 스마스라 그러죠. 슈퍼피셜 머스큘러 아포뉴리틱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인데 얼굴이 처지는 가장 근본적인 뼈대를 이루는 게 이 스마스입니다. 얼굴이 처질 때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이 근육을 덮고 있는 이 스마스라는 게 우리 얼굴의 골격을 유지해주는 구조물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 스마스층이 피부 아래 있는 스마스층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마스 위에 붙어있는 피부도 당연히 밑으로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의 핵심은 이 떨어진 스마스층을 내가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때의 스마스층의 회복적인 구조로 다시 올려주는 거죠. 복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20, 30대의 스마스층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40대, 50대 되니까 이 스마스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그래서 이 처진 스마스층을 내가 20대, 30대 때 있었던 이 스마스층 위치로 다시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스층을 이렇게 박리돼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첫 번째 단계. 이미 스마스층이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이 피부 자체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돼요. 피부 아래쪽에 있는 스마스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를 이렇게 이제 곱게 이제 절개를 하고 봉합해주는 수술인데 이 안면거상술이 현존하는 얼굴의 40대, 50대, 너무 60대 처진 얼굴, 나이 든 얼굴을 개선시키는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수술 방법이고 또 가장 오래 지속되는 이제 수술 방법입니다. 물론 환자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안면거상술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술과 비해서 더 많은 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피가 차서 뭐 혈종, 얼굴에 피가 차서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경이 손상된다든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지만 충분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은 아주 희박한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돼서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어떤 다 흘러내린 내 모습을 보고 너무 이렇게 암울해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물론 뭐 60대 얼굴이 20, 30대 얼굴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한 60대 얼굴이 한 40대 후반까지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조그만 시술부터 시작해서 이런 안면 거상 수술까지 아주 많은 도사리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을 가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실 때 좋은 의사를 고르는 방법은 나 무조건 예쁘게 해줘, 무조건 젊게 해줘, 좋아요, 땡큐, 누워, 이러면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신뢰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본인의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수술의 효과 이 정도까지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만약에 이 정도까지 결과를 원하신다면 수술에 충분히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의 결과를 기대치를 낮추던가 수술 안 하시던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조치를 다 해드릴 거다. 이런 사후 에이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히 상담하시고 병원과 의사를 이제 결정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접니다.